6월 30일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여부 발표!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핫 이슈에서는요, 최근 연이은 정책 발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죠. 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규제 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해제되는 거 아닌가? 제발 좀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만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이제 풀리는 것들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분양권 전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 분양권에 대해서 엄청난 메리트가 생긴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분양권 물량들, 입지가 좋은데 뭐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 물량들은 아마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임대 물건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존 구축과 새 아파트 임차를 골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실로 준공업 미분양으로 놔두는 것들보다는 투자자가 사서 임차 물건이라도 제공해 주게 되면은 시장에 임대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실 분들도 서울같이 입지가 좋은 데도 있지만 지방 광역시도 입지가 좋거든요. 그럼 거 하나 사두셔 가지고 그러네요. 예, 상생 임대인 제도, 저 안정적인 전세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 대책들의 가장 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자라고 할까요? 이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무주택자들입니까? 아니면 1주택자들? 아니면 다주택자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일단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다 혜택이 있긴 해요. 2주택자 분들이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왜요? 양쪽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실거주 요건 강화, 그다음에 대출 강화,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서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순차적으로 팔게 되면 생겼거든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론이네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나온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책 어떠셨어요? 듣다가 이게 다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네. 다 볼일을 보고 나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약간 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태어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이어서 뭐 속 시원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전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네네. 좀 애매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임대사업자 같은 이야기라든가 뭐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좀 초반부터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부족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 줄 거면 확실히 주고 안 줄 거면 말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덜 줬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임차 세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물건들을 임차 시장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도 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뭔가 이 시장에 동참하거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임대시장 안정화는 특히 서울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상생 임대인 제도,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그다음에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뭐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수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그 임대차 시장에 확실히 좀
8월부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금은 혜택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시장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네. 결국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네. 5%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인상분을 고정시켰을 때 주택을 맨 마지막에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최종 1주택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주택이나 2주택이 아닌 3주택자 이상자들일 텐데 그러면 3주택자 이상자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기존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결국은 얘기네요. 1주택자들이 네.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비과세 받는 데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차 매물들을 누가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장에 임대 물건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인 제도로서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부세든 양도세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게 이번 상생 임대인 제도의 좀 단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집주인이라. 아,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5%를 올리면은 내가 얼마의 이익을 받고, 아니다. 그냥 원래대로 뭐 지금 시세대로 받고, 그러면 세금은 얼마가 할인이 되고, 뭐 이걸 뭐 계산하니까 이 셈법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택시장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이번 상생 임대인 제도조차도 네. 너무 복잡해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주택자분들은요. 지금 집을 사시고요. 상생 임대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럼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약 2번만 정도만 갱신하시면은 이제 양도하실 때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생 임대인 자체가 공급,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게 하는 것도 유도하는 것도 그렇죠. 좀 되는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수요가 몰린 지역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측면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한시적인 대책이고 이게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그렇게 유도를 일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도 임차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상생 임대인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채까지거든요. 한 채 내가 살아야 하고 한 채만 임차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임차를 주는 지역은 똘똘한 지역, 좀 수요가 많은 지역, 시세가 많이 올라갈 지역들만 몰릴 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저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급이 많아져야 아파트 값은 잡히는 게 이게 가장 큰 정답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공급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온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 합리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건축 뭐 이런 쪽의 문제일 텐데 분양가 상한제 저는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네네. 폐지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라고 그냥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분양가 상한제 대비 개선된 합리화된 제도라 하더라도 최대 4%까지 밖에 인상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4%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취지하고도 좀 무색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건축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 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유의미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부분은 전체 분양가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게 4% 미만인 거예요. 공공택지는 초반에 입지가 나쁘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해서 수요를 끌어들이는 게 맞는데 이미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굳이 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세로 받은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하면 되는 것들이고 이게 비싸게 되면 미분양이 날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분양이 안 나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고 민간택지는 시장 자율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간 지역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그게 것이다. 아마 소비자들한테도 선택의 대안을 많이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대책도 조만간 보완이 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 부동산 핫 이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자, 마시용에게 묻는다. 자, 밸런스 게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잠이 와나. 이게 진짜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하지만 네네. 두 개가 굉장히 고만고만한 네. 그런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한번 선택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 이거 진짜 이것도 어려운데
자, 드립니다, 문제. 자, 시세 차익 작은 신축 아파트 분양받기 대 전세 살면서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자, 하나, 둘, 셋! 1번이요. 1번이요? 네. 시세 차익 작은 신축 아파트 분양받기. 네. 왜 분양받기가 더? 좀 분양가가 원체 낮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은 있거든요. 네네. 최근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입지 가치보다는 상품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신축 프리미엄이 생겼을 때 작은 시세 차익이라도 날 수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락하셨다고 얘기 들어도 안 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락이 또 되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너무 오르면 올랐다고 못 사고, 그런 의미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두 개는 뭐 조금 요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론 차이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2번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예, 무조건 분양을 받아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 분양받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정책 나올 때마다 사실 공부할 게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많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잘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책에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다 나오거든요. 네네. 첫 페이지만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6월 21일 대책은요, 임대시장 활성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임차 매물들이 많이 적은 것들을 우려해서 임차 물건들을 많이 만들려는 정책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가구 2주택 혜택을 주면서까지 임차 물건들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이나 혹은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수요가 많은 입지에 물건을 사서 임차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너는 선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라고 상생, 칭찬을 받으면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알차게 활용하시면은 정책의 기조하고도 맞고 대한민국 부동산 발전에도 맞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좀 꼼꼼히 공부해 보셔서 정책의 기조대로 잘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새 정책도 알아봤고 또 소장님의 이 밸런스 게임까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빠숑 부동산 하디슈!